저는 S와 N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S와 N은 인식 기능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정보들,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오감이나 이런 것처럼 감각을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육감이나 연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느냐, 직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걸 주로 기억하냐면 시각,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다, 어떤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세세한 정보들을 보여지는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정보에 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감각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육감, 이런 약간 직관 이런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오감, 이 오감 이면의 어떤 육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세한 것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다만 이 사람은 어떤 류의 사람이었어,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었어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보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직관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각형의 사람들은 실제 경험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내가 보여지는 것들에 주로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들. 직관형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직관형은 좀 전체적인 거, 공통성.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요. 되게 중요한 거는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S고 저는 이제 직관형이에요. 근데 뭐가 달랐냐면 저희 딸은 기본적으로 오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이에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많은 사실적인 이런 그 소설 같은 걸 읽는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해주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랑 얘기를 할 때는 걔는 굉장히 얘기를 하면 에피소드 중심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래 무슨 의미가 있었어 이런 의미 부여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직관형 같은 경우에 미래 같은 것들,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위 조금 먹히는 이런 분위기라고 본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왜 내가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왜 이 미래, 보이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감각형들, 그러니까 그 직관형들이 봤을 때 감각형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어떤 면에서 좀 가볍다, 진지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감각형들이 봤을 때 직관형은 말 그대로 너무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들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 현재적인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S와 N이 그럼 학습 스타일은 또 어떻게 다를 것이냐? S, 감각형인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TV나 비디오나 오디오처럼 굉장히 많은 자극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스타일도 약간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 많은 자극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중요하게 느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 경험해 보는 거, 실용적으로 써먹는 거. 그래서 이거 어디서 써먹을 수 있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요. 수학 같은 경우도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집도 단계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구체적인 학습이나 연습을 통해서 결국 추상적인 개념을 얻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감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복습이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있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활용하는 것, 계속 연습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되게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직관형은 상상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자극이나 많은 정보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관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 관심 있어 하는 약간 주제나 책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만나보신 부모님들은 얘가 조금 우리 아이가 좀 너무 어디에 편협되어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얘기를 물어봐 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관형의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그 의미부여라든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직관형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그 수학 같은 공부를 할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앞에 원리에 대한 것들 이해를 하는데 한 2시간 이렇게 굉장히 뭐 페이지 수는 많지 않은데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먼저 문제 풀어. 이거 오늘까지 뭐 풀어와. 이런 것들은 직관형의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스타일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직관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상상력을 갖고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복습보다는 예습, 먼저 모르는 미지의 것들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각 지표별로 어떤 그 성격인지 그리고 학습 스타일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다른 지표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